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3일차 스마트 매니지먼트 세션의 네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발표는 MI큐브 솔루션의 김병기 전무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주제 발표는 설비 종합 효율을 높이는 EES와 AI를 활용한 제조 지능화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제 옆에 MI큐브 솔루션 김병기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I큐브 솔루션의 김병기 전무입니다. 저는 MI큐브 솔루션의 EES와 AI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IDM 사업본부장을 역임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설비 종합 효율과 제조 AI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EES와 이제 AI, 뭐 AI야 이제 최근에 스마트 제조에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혁신 기술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MI큐브 솔루션이 AI를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MI큐브는 AI를 일단은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마트 AI 데브옵스라는 플랫폼 중심으로 AI를 데이터 분석과 모델 설계까지 하는 이제 데브 레이어가 있고, 거기서 AI 모델이 나온 그 모델 가지고 실제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옵스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연구소와 저희 그 사업본부의 박사급과 석사급 인력을 확보하여 고객에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시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딱 콕 집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EES에 대한 이제 그 내용입니다. 네. EES라는 이제 시스템은 이제 설비 중심이 그 제조업일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2차 전지 업종에서는 EES라는 시스템이 핵심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이타 다른 업종에서는 좀 생소한데 이런 EES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또 제조 AI를 EES와 접목해서 MI큐브가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고객의 설비 최적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이제 사례가 있는지 뒤에 이제 사례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무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좀 기억하면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전무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설비 종합 효율을 높이는 EES와 AI를 활용한 제조 지능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콘텐츠는 먼저 EES가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EES와 AI가 연계가 됐을 때 어떤 시너지들이 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 EES와 AI가 시너지를 냈을 때 이제 어떠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MI큐브의 인쇄설비 최적화 AI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전기전자에서는 SMD 라인이 기본으로 이제 갖춰야 될 이제 라인인데 ES는 이제 구축이 되지는 않았지만 AI를 활용해서 SMD 라인의 불량 사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간략히 MI큐브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ES와 AI의 시너지입니다. 먼저 그 제조 시스템의 제조 환경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MOM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MOM 체계의 제조 현장에 보시면 각종 이제 생산 설비, 또 생산 설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설비들, 또 이제 물류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설비들이 있는데, 이런 제조 현장에 그 각 설비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운영단에 보시면
MES를 중심으로 각 역할별로 전문화되거나 확장된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어떤 스케줄에 관련된 부분은 APS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품질에 관련된 QMS 시스템, 또 ES 시스템도 있죠. 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을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정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국내 제조기업들이 현장에 있는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 점차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중견 중소기업의 웬만해서는 설비 데이터를 다 기본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 환경에서 현장에 정제된 데이터를 인포메이션화하고요. 또 제조 AI를 통해서 공정의 이제 도메인 날레지나 작업자의 경험 등 날레지를 화해서 제조 최적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ES와 제조 AI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MOM 체계가 MES 중심이라고 하면은 현재 또는 지금이 그 MOM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핵심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난리지화를 하는 ES와 제조 AI와의 연계와 시너지를 통해서 제조 최적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ES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ES는 이퀴먼트 엔지니어링 시스템이라고 하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보면은 세미 스탠다드라는 이제 그 표준이 있습니다. 이 세미 스탠다드에서 제시하는 프로토메이션에 보시면, 왼쪽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정 물류와 그 팩토리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MES 영역, 또 그 설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관리하는 EEC 영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E-매니패처링이라고, 현재 뭐 스마트 팩토리 나오기 전서부터는 이제 E-매니패처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큰 축에서 설비에 관련된 설비 동작 조건을 관리하는 레시피 매니지먼트라든가, 또는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체크하는 부분과, 또 설비 각종 이제 데이터의 폴트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FDC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모아서 ES라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S 시스템은 OE, 그러니까 설비 가동률, 또 양품을 이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수율을 향상하는 이런 부분을 OE를 향상할 수 시키기 위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시스템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스템들은 EPT나 RMS, FDC, 뭐 APC, R2R, 런트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EPT와 RMS, FDC고요. 여기와 AI가 어떻게 연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PT입니다. 설비 보면은 이제 그 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설비 상태, 이제 런이냐, 아이들이냐, 뭐 이제 스톱 상태냐, 이런 이제 상태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설비의 알람 데이터, 각종 이벤트 데이터, 이제 또 프로세스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EPT는 이퀴먼트 프로세싱 트래킹이라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설비의 프로세싱이 얼마만큼 이제 원활하게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R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RMS 시스템은 설비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가공 조건, 이거를 이제 레시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레시피를 제품별로 설비의 그 동작 조건을 이제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을 RMS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를 정확하게 제품별로 또는 설비별로 이제 설정을 해야지 잘못 오적용이라든가 잘못된 이제 그 설정치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품 생산에 이제 잘못할 경우에 이제 대량 불량이 나온다든가, 또는 품질에 좀 미묘한 이제 차이가 나서 전체 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 설비의 레시피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또 수정 조회하고 이제 이런 관리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제품별 이제 레시피를 이제 잘못 설정한다던가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시스템 레벨에서 자동으로 밸리데이션을 해서 생산을 못하게 한다던가 방지를 한다던가 인터락 처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자동화 부분하고 또 연계가 되면 이제 레시피 선택하고 설비 동작하는 것까지 다 온라인으로 자동화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지원하는 부분이 RM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FDC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비 데이터는 이벤트, 알람, 뭐 상태 정보 이런 부분인데 또 프로세싱 하면서 나오는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고 각 그 뭐 온도, 압력 뭐 이런 데이터를 파라미터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어떤 이제 스펙 값이 있을 때 이제 벗어난다던가 어떤 기준치에서 관리에서 어떤 이제 그 잘못된 이제 상황이 나올 때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인터락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FDC입니다. 그래서 좌측 그림을 보시면 설비 이제 RMS로 이제 정확한 레시피가 설정되고 부품 이제 제품이 투입돼서 생산을 시작하면은 이제 각 파라미터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FDC라고 볼 수 있고요. FDC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DC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기준 정보 설정하는 부분에 이벤트, 뭐 트레이스 정보, 버추얼 서머리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또 스펙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 정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이제 데이터가 수집될 때 자동으로 이제 전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포뮬러를 이제 그 사전에 정의를 해서 이런 이제 포뮬러 기준으로 이제 전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세팅 치어하고 액티브 타임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비 파라미터의 밸리데이션이나 인터락 부분도 설정해서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를 관리를 통해서 설비가 오동작하는지 또는 프로세스 과정에 제품별로 뭐 정상 처리하지 않는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F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ES에서 생산을 할 때, 설비가 생산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RMS와 EPT, FDC가 어떤 연계를 과정을 거쳐서 양품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시스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이 준비가 됐고 해당 설비에 제품을 이제 로딩을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어떤 이제 제품을 할 건지 생산 계획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 제품의 종류와 설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설비에 그 제품을 가공하는 제품별 가공 조건인 RMS를 자동으로 선정해서 설비에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비는 이 셋업된 RMS를 가지고 설비 그 동작 조건을 설정하고 제품에 대한 이제 가공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RMS를 통해서 레시피가 잘못됐다던가 또는 작업자가 이제 실수로 파라미터 설정을 세팅치를 좀 잘못 설정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서 설비에 인터락을 건다던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이제 시스템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작업이 시작할 때 이제 설비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벤트나 이제 알람 정보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EPT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제품을 로또를 생산하면서 어떤 이벤트들이 나왔고 알람들이 나오는지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파라미터 데이터들은 어떤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 파라미터 데이터를 계속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FDC에서 사전에 설정된 만약에 온도라고 하면은 온도의 상한치, 하한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한치, 하한치에 대해서 그 벗어나는지, 스펙 아웃이 나오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또는 특정 이제 동작 조건의 압력을 어느 정도 그 기준치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치에 대한 설정치를 이제 실제 데이터, 파라미터 데이터를 가지고 FDC가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가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FDC가 이제 설비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이고요. 그래서 EES는 이런 이제 RMS, EPT, FDC를 통해서 양품이 나오게 되고 생산이 잘 되면은 이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자동으로 연결하고 또는 MES하고 연계해서 MOM 체계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ES의 여러 기능들하고 AI가 그럼 어떻게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MI큐브 솔루션의 전체 아키텍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MI큐브의 AI 그 데브옵스 플랫폼은 보시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데브 레이어하고 옵스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브 레이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데이터 그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뭐 전처리한다든가 분석하고 AI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이제 그 레이어고요. 여기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옵스단은 현장에 이제 AI 그 학습된 모델이 설치가 돼서 엣지 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인풋을 받아서 AI 판정 결과를 API나 다양한 이제 메시지 형태로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엣지 레이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 DevOps라는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제 개발된 학습된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는 옵스 레이어 형태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의 그 데이터 소스는 뭐 ERP나 MES, PLM 데이터, 그러니까 마이크로 성격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또는 필드 데이터나 퍼실리티 쪽 데이터는 다 대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 형태죠. 밀리세컨드 단위로 들어오는 실시간성 데이터들이 이제 될 텐데 이런 파라미터 데이터들을 AI DevOps의 브로커 레이어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던가 또는 이제 그 해당 기업의 데이터 레이크를 보면은 뭐 RDB성의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나 이제 다양한 이제 노에스케일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이제 데이터 소스하고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데이터 그 AI 그 모델 학습된 옵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쪽에 그 학습된 결과는 API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MI큐브에서 제조 AI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제 AI 분야는 이제 설비 효율을 분석한다든가 또는 이제 설비의 최적 공정 조건을 도출한다든가 또는 품질의 이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감지하는 부분 또 설비 이상을 이제 사전에 예측 감지하는 이런 이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AI 적용 사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ES와 AI가 융합돼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AI를 제조 쪽 AI 그 적용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그 데이터에 대한 인식 또 현장에 이제 고객사의 AI를 활용할 수 있고 이 활용된 결과를 현장에 그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저희는 AutoML 기술을 지금 적용을 지금 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일부는 좀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AutoML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AI 적용하는 모델도 다양하게 좀 있겠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딥러닝 계열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모델을 그러면 이제 각 그 설비의 파라미터 성격에 따라 어떤 걸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문가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AutoML 기술을 적용해서 비전문가도 쉽게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한다던가 또는 데이터의 특성과 모델에 따라 최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선정을 하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의 선정도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선정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제조기업에 머신러닝이나 AI에 대한 이제 지식이 좀 비전문가가 있고 공정 전문가라 하더라도 쉽게 FDC의 ES FDC AI 모델을 이제 관리한다던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ES와 AI를 활용해서 그 인쇄 설비 최적화를 한 AI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 공정에 대한 이제 박리 분량에 대한 이제 고객사의 VOC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고객사는 이제 플라스틱 그 병마개를 식음료에 플라스틱 병마개를 만드는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병마개 그 뚜껑 상단에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인쇄를 하는 그 옵셋 인쇄기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요청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면 인쇄 프레서스가 이제 그러니까 병마개입니다. 병마개를 일렬로 정렬하고 이제 공급하는 이제 피더 설비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프레임을 이제 피더에서 공급되는 부분을 이제 프레임 처리라는 공정을 거치고 이제 옵셋 인쇄를 통해서 이제 인쇄된 병마개 뚜껑을 UV 건조하고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량이 박리 분량이라는 부분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인쇄 분량이 난 건데요. 이미지가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부 이미지가 깨져서 인쇄가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박리 분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이런 이제 박리 인쇄 분량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인쇄 설비의 최적 공정 조건 탐색과 분량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 MI큐브에 요청한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그 고객이 이제 애로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박리 분량이 이제 생산량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라인 스피드를 설비 스피드를 분당 생산량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는 대표 제품으로 분당 약 1,500개의 인쇄를 하는 이제 설비인데 분당 1,500개씩 몇 시간씩 이제 인쇄를 하니까 이 생산 수량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박리 분량을 위해서 전수 검사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수 검사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분량 예측을 해서 샘플링 검사의 한계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박리가 나왔을 때 고객에 납품이 됐을 때는 이제 고객 그 크레임에 이제 치명적인 이제 품질 불량으로 인한 크레임이 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설비 작업 생산성을 위해서 설비 그 속도를 좀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설비 속도를 향상을 시키면 불량률이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 보시면 라인 스피드를 올리면 가뜩이나 인쇄가 깨지는데 스피드를 더 올렸다 분당 1,500개가 아니라 1,700개, 1,800개 나왔다 그러면은 더 인쇄 박리가 분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해서 인쇄 설비의 공정 최저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쇄 설비에 기존의 인쇄 설비를 제어하는 PLC는 설비에 있었고 인쇄 설비에서 이제 인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어하고 이제 가스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중요 핵심이 그 설비 생산 캐파인 이제 라인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라인 스피드, 에어, 가스
그다음에 그 설비가 설치된 공정 그 온도, 습도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객사와 저희 그 MI큐브에서는 이제 해당하는 센서를 에어 압력, 그 유량 센서들을 또 가스 유량과 압력 센서들을 추가로 설비에 부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제품별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한 3개월치 정도를 받아놓고 양품과 분량 데이터를 이제 받아놓고 또 기존에 이제 MES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MES에서 그 기록된 라트별로 제품 정보라든가 분량 정보를 활용을 했고요. 또 현장 설비에서 각 센서별로서 올라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EES를 구축해서 EPT하고 FDC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상태가 이제 정확히 오는지를 봤고요. 또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3개월치에 쌓인 그 실제 각 그 센서, 그 파라미터의 데이터와 또 MES의 이제 제품 정보, 라트 생산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쇄기의 최적 조건을 찾아냈고요. 그 최적 조건에 대한 설정치를 EES의 그 셋업 그 FDC 알람 스펙 아웃 되는 그 셋업 조건을 설정해서 EES에서 공정 그 셋업 조건보다 스펙 오버가 되는 조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에 관련된 사례들인데요. 저희는 이제 샘플 그 테스트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 보시면 뭐 2분, 3분 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였고요. 근데 결과로는 좀 의외의 결과를 좀 도출을 했습니다. 이제 최적 조건을 찾았지만 라인 스피드에 영향을 받을 거다, 분량 그 인쇄 방리가 그렇게 판단이 됐지만 실제는 라인 스피드는 오히려 향상 일정 더 올렸어도 분량 그 인쇄 분량에 영향을 준 거는 오히려 라인 스피드가 아니라 그 에어와 가스의 그 비율, 혼합비라고 합니다. 이제 이쪽에 오히려 더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외의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그래서 FDC를 ES를 적용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AI를 적용했을 때 보면 오히려 생산 스피드 기존에는 1500cpm이었는데요. 20% 증가했던 1800cpm에도 20% 향상했을 때도 오히려 문제 없이 분량 없이 생산을 했었다라는 이제 중요한 사례를 적용을 이제 됐고 이거를 통해서 인쇄 설비의 전체 생산량이 이제 20% 효율이 올라갔다라는 성과를 이제 얻어내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SMD 사례인데요. 전기전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SMD 라인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설비가 SPI하고 AUI 이제 두 가지 설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검사 설비들입니다. SPI는 스크린 프린터의 그 품질을 자동 검사해주는 이제 설비고, AUI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마운팅까지 끝난 이제 리프로까지 끝난 전체 그 보드의 이제 품질을 분석해주는 이제 검사 설비입니다. 여기에서 AR을 적용을 했는데, 먼저 SPI 같은 경우에는 진성 가성 분량에 대한 이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성 가성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효과를 얻었고요. AUI 같은 경우에도 진가성 분량뿐만 아니라 SMD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정보를 잘 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AUI에서 분량 난 거를 통해서 칩 마운터라든가 스크린 프린터, 리플로 오븐에 대한 고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AUI를 통해서 SMD 라인의 그 설비의 분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진가성 분량이 그 정확도를 진성 분량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좀 확보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분량률을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7%에서 40% 절감된 5%의 개선을 결과를 낳는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MI큐브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I큐브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솔루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솔루션 양쪽이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컨설팅, SI, OMM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제조 기업 대상 엔드투엔드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MI큐브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MI큐브 솔루션 김병기 전무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병기 전무님께서 ESS의 AI 적용 사례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발표의 이제 핵심 내용을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쇄 설비의 최적 조건을 현장 그 설비 담당자의 예측과 전혀 다른 데이터 분석으로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EES와 AR을 통해서 생산성을 20%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결과가 도출됐고 정상적으로 현재도 시스템을 고객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I큐브 솔루션 김병기 전무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